먼저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봉신 우리 이사가 이런 흐름 조금 간단하게 뭐 짚어주시고 이슈들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번 주 이슈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뭐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요? 예. 이번 주 뭐 최근도 좋고. 최근 이슈 뭐 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제 그 해외 순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가장 크게 아직도 여전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 요게 있죠. 지금 제 노트북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한 일주일간 보면 오염수 방류가 1, 그다음에 킬러 문항이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인데요.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280만 건. 뭐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슈고 여론 말씀하셨는데 여론은 글쎄요 가장 혹시 아까 이사님 아까 그 사이트에서 그 이슈에 대한 어떤 좀 뭔가 뭐 이게 그 긍정 반응이나 부정 반응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감성 분석은 여기서는 바로는 없습니다. 숫자로만 나오고요. 숫자로만 나오는 거구나. 지금 보니 후쿠시마 방류 일본 이야기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압도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인 거죠, 저게? 이거는 이제 기사하고 소셜 빅데이터가 섞여 있어서 280만 건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 문제에 있어서 의외로 이거 벌써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보고 계시죠? 후쿠시마 방류, 일본 이거 국민의힘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이 여기 지금은 좀 나왔네요. 민주당이 위에 있네요. 있긴 있는데 민주당이 원래 이게 잘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 후쿠시마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이슈인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많이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를 이제 올려주는 상방 압력으로는 작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지금 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바깥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투쟁 방식이 민주당이 꼭 맞는 옷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 뭐 반대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폭발력이 센 이슈인데도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에는 그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투쟁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방식을 전환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진정성이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열심히 했을 때 그게 이제 나한테 어떻게 올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일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민주 집권 플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당 집권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 세력이에요. 민주 진보가 가고자 하는 길이죠. 여튼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오늘 땜빵으로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출연하게 돼서 되게 인생이 힘드네요. 이렇게 땜빵 전문이다 보니 그런데 여튼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저 집권 플랜을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고객이 와서 민주 세력 좋습니다. 민주 세력이 이제 집권할 수 있는 플랜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되게 민주당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민주당의 투쟁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느낀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진정성이 많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일종의 뭐 제안을 해주신다면 우리 김봉신 이사가 민주당에 지금 뭐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하는 거는 상당히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그다지 뭐 그럴 수 있다.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의 우려감에
같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응하는 네. 그런 스탠스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가령 정의당은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도 좀 뭐 항방을 간다던가 사실 좀 먼저 세게 갔긴 가야죠. 했죠. 예. 양이원영 의원이랑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제주도의 그 의원님이 있잖아요. 이성권 의원님이랑 사실 사인이 먼저 가긴 했는데 사실 조금 빨랐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있고 실제 7월 초에 지금 윤재갑 의원이랑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다음 주에. 거기서 하나 더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의 어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분들하고의 연대를 강고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물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소문 피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일본의 물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에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정성이라는 부분은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사태에 대해서 뭐 사태까지라고 하니까 너무 좀 센데 요 이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국민 우려감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는 국민분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하와이에 가서 뭐 피켓팅을 한다든가 뭐 이 남태평양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아니고 국내에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두투쟁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뭔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보여질 수 있는 활동만 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동의하는 게 넘기시면서 데이터 제가 왜 진정성이라는 단어에 딱 반응을 했냐면요. 저는 바깥에서 계속 투쟁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에 붙은 건 오케이. 근데 너무 세련돼요. 그러니까 일정을 치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절박하게 막아야 된다. 처절함 이런 그런 결기 같은 것들이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라는 단어에 제가 탁 가령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구글 이제 어떤 트렌드 분석이네요. 예, 어떤 후배께서 네네. 이런 거를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열심히 봤는데 네. 이게 구글에서 이제 그렇죠. 구글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서 지역별 관심도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 대한민국이 대단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요? 마카오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를 100으로 놨을 때 한국은 5분의 1, 20에 불과합니다. 사실 뭐 한국은 이제 네이버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러면 네이버까지 포함하면 40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절반 정도는 네이버에서 검색한다고 하면 그런 검색량은 40이다라고 보면 우리 위에 한번 보실까요? 마카오, 중국 본토, 홍콩, 대만. 절대량이에요, 상대량이에요? 상대죠. 마카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를 100으로 놨을 때 나머지를 상대적인 수치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중국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마카오와 홍콩을 따지시면 이게 이제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파랗게 칠해서 이제 85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보시면은 마카오는 아주 작죠. 인구가 섬이잖아요. 적죠. 아주 작은. 예, 인구가 적죠. 홍콩도 뭐 사람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많이 왔죠. 인구로만 보면. 하지만 중국에 비할 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카오가 1등, 홍콩이 3등, 대만이 또 4등까지 했고 대한민국보다 대만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이 국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 이 지도가 이제 작게 나와 있는데 우리 뭐 지도 크게 안 봐도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연해 있는 그렇죠. 여기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홍콩, 마카오 이런 데서 일본산 해산물 뭐 수입할 수도 있고 뭐 스시를 먹을 수도 있다.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입국이죠. 그렇죠. 일본의 해산물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저는 그러면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티벳 가서 무리를 일으키실 게 아니고 왜 마카오, 홍콩 가시고 대만 가서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진짜 공감해요. 왜냐하면 주변국이랑 결국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외교적으로 일본과 이미 딱 체결을 한 상태면 그걸 야당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끝이잖아요. 그럼 국제적 문제를 결국 가져가야 되는데 외교적인 행보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국내 정치만 하니까 이것들이 진정성이 있냐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오늘 진짜
진짜 진보 집권 플랜이네. 진짜요. 이 플래너 분들이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시고 있네요, 진짜. 네. 아니 저 그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단식 투쟁이라든지 바깥에서 천막 농성을 하실 때 국회 안에서 하세요. 그게 도대체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냥 광화문 이수진 광장 앞에서 한번 해야 되나? 할 거면은 시민들이랑 같이 해야지. 시민들이랑 같이.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서. 지금 홍콩에서 보니까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한대요. 그렇다면 홍콩 여론조사에서 네.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데.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고서 놀랐는데 홍콩인 8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반대. 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네. 홍콩인은 80%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홍콩이 대표적으로 지금 방류하면 해산물 일본산 해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잖아요. 발표했어요. 지금. 그게 이제 홍콩이 한 뭐 굉장히 큰 수입국인가 봐요. 일본 해산물에.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환영받는 자리에 가서는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가두에 나가시는 것도 길에 가시는 것도 시위 현장 가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지자들하고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환영받는 자리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성을 다수 중도 성향이신 그 국민분들한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기 힘듭니다. 그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가가지고 홍콩 앞바다에 뛰어들어서 뭐 한다던가 뭐가 있어야죠. 또 마카오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수치를 보고. 수치가 높네요. 예.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가 또 있었는데? 제가 데이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마카오를 100으로 넣었다는 것은 마카오가 100번 검색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대한민국이 20번 검색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여기 이제 구글이니까 네이버 포함한다고 해도 40이지 않습니까? 마카오 절반에 뭐 미치지 못한다. 근데 글로벌하게 보기에는 이제 구글 트렌드가 훨씬 더 지금 네이버보다는 나은 거죠. 그렇죠. 글로벌하게 보기. 왜냐면 구글을 이용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반반이라 치면 그렇죠. 그렇다는 국내는 겁니다. 조금 이제 사실 구글보다는 네이버 중심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시사하는 바는 확실하네요. 저 국가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요. 여기 한번 대만 보시겠습니다. 대만. 여기 이제 대만에 여기 이제 자유시보인데요. 자유시보. 여기서 보시면 이건 이거 2021년 4월로 되어 있죠. 2021년 4월. 중국어를 좀 하시는 거예요? 전혀. 대단하시네. 속았다. 뭔가 감동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그래서 나오시길래 그래서 파파고가 있지 않습니까? 파파고? 우리한테는 파파고예요. 방금 그 대만 자유시보를 긁어다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파파고가 역시 그래도 외국잖아요. 이 파파고인가요? 그렇죠. 구글 아니에요? 파파고입니다. 이건 네이버 파파고. 외국자. 외국자. 그래서 일본이 2년도에 이제 원전 폐수를 방류하는데 여기에 78% 포인트나 걱정했다. 대만도 걱정한다. 걱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대만은 되게 친일 국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대만의 이런 시민분들은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다. 맞아요. 대만 국민분들이 우리 국민분들이나 아주 큰 차이가 없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제가 방금 중국어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전 뭐 니어사스 이런 거밖에 안 배우고 졸업한 탓에. 이지아오什么名字? 뭐야, 이건 또 뭐예요? 몰라요? 이지아오 什么名字? 니칭 피오랑 이거 배웠는데 이름은 뭐냐? 이름 너 뭐냐? 젠더. 총명.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총명. 무슨 뜻이야? 총명하다. 총명데스. 제가 옆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폐수. 핵폐수라 그러네. 2021년 대만 자유시보에서 배입 해중. 이게 이제 이거는 배입이는 배출 뭐 이런 거겠죠. 핵폐수라고 그러네 애들도. 핵폐수라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오염수라고 하는지 처리수라고 하는지를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떠들고 있다면 이건 대만 언론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맞아. 2021년이에요. 자유시보. 자유시보. 이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정치 수준이 여나 아직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그래서 공감해요. 굉장히 지금 그 김봉신 이사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보니까 다들 김봉신 이사 김선 뭐 가족 부르셨어요? 한정수 김봉수 화이팅. 2027 TV 메타보이스 이사 화이팅. 와.
역대급 뭐그 이사님 패널이 나오신다고 또 이제 메타보이스인 직원분들도 푸신 거 아니겠죠? 역대급 지금 분위기인데 지금 직원이 많지 분위기가? 않아서 지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정수는 우리 친구고. 네, 아무튼 그 텅디 PD도 와서 계속 인싸님, 윤소영, 김광원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늘 김광원님이 이 방장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털프가이님 안 들어오셨네. 털프가이님 항상 들어오시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번호 아시나요? 몰라요. 오늘 이정은 선배 안 왔다고 안 오셨나? 이은영과 이정은 대표 앵커 오면 항상 와주시는 분인데. 아무튼 안 오셨네요. 예. 아무튼 너무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흥미로워요. 민주당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하고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지금 우호적인 이 세력 이게 사실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주변국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몇몇 그 한나라당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우리만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하는. 근데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김봉신 이사님 잠깐 뭐 이렇게 검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조금 홍콩이나 대만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봉기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진짜 민주집권 플랜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가져오셔가지고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시민들 바깥에서의 반응을 보잖아요. 네. 그럼 집회 나오는 그 층을 보면은 주부들 나오고 아이들도 나와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해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야? 이런 건 거예요. 아저씨는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그냥 생활 이슈고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모두가 맞아요.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토론회 같은 데 갈 때 그 논제가 가위바위보로 따지면 제가 주먹 가지고 나오고 상대가 가위나 가지고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나한테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핵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을 놓고 보자면은 국민의힘이 가위고 우리가 주먹인 논제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하는데도 또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네. 좀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윤수영 소장님, 김봉신 멋지다. 뭐 김봉신 팬들이 너무 많네. 눈꽃님, 한명아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눈꽃님 너무 반갑고요. 최원재님도 너무 반갑고 털프가요님 빨리 오시라 그러네요. 근데 진짜 아무튼 지금 김봉신 이사님이 얘기한 후쿠시마와 관련 분석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한 80%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런 어떤 국민적 지지가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는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 이슈 자체를 정파적 이슈로 보고 있지는 않다. 라는 거고 결국은 민주당의 최근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진정성과 관련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김봉신 플래너의 제안은 민주당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글로벌한 연대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지금 구글 트렌드 보셨듯이 아무튼 우리 안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글로벌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생각보다. 마카오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아주 막 뜨겁고 막 아무튼 크게 온 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더하자면은 진정성이라는 단어에 좀 천착해가지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그 정치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신뢰를 다 탕진했어요. 이 신뢰 자본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촛불 집회할 때 지지난주 집회에 그 우리 전 대표님 누구죠? 갑자기 송영길 전 대표님이랑 그리고 국회의원 촛불 국회의원 단이라고 해가지고서 한 6-7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무대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왜 세우냐? 왜 저 민주당 의원들을 세우냐? 제대로 싸우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총선 다가오니까 올라오는 거야. 총선 지나봐. 우리 찾을 것 같아? 근데 촛불에서는 왜 세웠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안 세웁니까? 공동 대표님 이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봉기 공동 대표님 잡아야죠. 네. 어쨌든 제가 무슨 말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진짜 뼈 아픈 거예요.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서 이게 정치가 신뢰를 정말 많이 잃었구나. 기본적으로
불신을 바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럼요. 지금 그리고 시민언론 덧탐사에서 덧탐사. 네, IAEA와 이 일본 외무성의 검은 커넥션에 대해서는 보도가 지금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들레하고 네. 덧탐사만 보도해요. 지금.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건이네. 이게 사실.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중국 관영 관련 CCTV가 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덧탐사의 보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AIEA가 책임 있는 네. IAEA 그렇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지금 이것을 공식적으로 외교 문제로 거론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도 문건이 나오고 그 문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확해요. 아니 더 그리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오피셜하게 메시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인용,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 민들레와 더 탐사라는 그러니까 뉴미디어. 네. 그렇죠. 그 뭐랄까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정도의 문건이 나오면 되게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렇다 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지지하고 싶기도 하지만 아니 그래도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면 따져야죠. 그럼요. 이게 사실이냐? 커넥션이 있었냐 외교부가 없었냐. 따져야죠. 네. 근데 그걸 가만히 아무 다른 언론은 보도도 안 하고 그 혹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녹취록 내용을 IAEA 그 관계자랑 지금 이 IAEA 관계자가 보냈던 내용 녹취록뿐만 그렇죠. 아니라 지금 자료가 계속 더 탐사로 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료까지 보도를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IAEA에 로비를 뇌물 한 줬다, 정황이 약간 드러나고 있어요. 10만 유로인가? 네, 그리고 100만 유로인가? 일본 네. 정부에서도 지금 이 IAEA에 대한 뇌물을 줬다라고 그쵸. 하는 것에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IAEA의 일종의 여러 가지 장악력에 있어서 일본이 일종 분담금도 세 번째로도 많이 그렇죠. 내고 있고 IAEA와 관련된 사무총장들이 역대로 일본 출신들이 많았고 실제 2015년에 IAEA 사무총장이 일종의 IAEA 차원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방류밖에 없다. 이게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2015년에 이미 IAEA는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답을 놓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지금 그 녹취록에도 보면 그렇죠. 뭐 그런 정황이 좀 보이고 있고 7월 살인가? 7월 초인가 지금 기시다가 IAEA 사무총장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최종 보고서를 그거 보고 바로 방류하는 뭐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답답해요. 우리 완성본 정부는. 보고 잔금 치르는 건가요? 예? 완성본 보고 잔금, 그렇죠. 선금까지 들어갔고. 근데 좀 답답해요. 일단 IAEA라는 단체가 이런 걸 했던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핵의 어떤 건전한 이용, 핵 발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고. 그렇죠. 아무튼 여기가 그걸 해야 되는 당사자인지도 모르겠고 또한 이 기관이 일본에 너무 그냥 유착돼 있는 기관이어갖고 참.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론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 한국 안에서는 보도가 이게 IAEA 그 일본 관계자랑 이렇게 해서 보도됐던 더 탐사나 민들레 보도 내용은 여론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하기 전에 콜라 하나 더 먹어도 됩니다. 이게 레거시 미디어가 안 받아줬어요 이거를요. 안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뉴미디어의 슈퍼플레이를 보는 건데요. 야 이번에 만들어진 민들레 더 탐사라는 이 대한 언론이라든가 뉴미디어 대단한 거예요. 대한 언론이 지금 아니 꼬리를 잡아가지고서 지금 세계 무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갑자기 보면서. 야 이거 잘 키운 언론 하나 진짜 야 열 몇 개 뭐 안 부럽다 이게. 아무튼 여론 환경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여론의 영향이 없다. 없죠. 왜 없느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85 정도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반대가. 이게 대단히 높은 수치예요. 제가 그렇죠. 생각했을 때. 높은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다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치권의 핵심인 여당에서는 이거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거를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회나 먹고 다니고 이 새끼들. 아니 먹으면 좋죠. 먹으면 먹는 건 맛있잖아요. 좋죠. 국내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방류한다며 분들을 먹든가. 위해서 그렇지. 방류 후에 먹어야죠. 뭐 그것도 그런데 김봉신 대표님 말씀이 듣고 싶다. 그만 끊어라. 네. 하여튼간에 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는 그때 사실 방류 반대했다라고 하실 건지 지금 왜 다 침묵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 야, 김봉신 대표님이 왜 이거 나중에 그 보수 성향의 어떤 정당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장기적으로 맞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제 생각엔 총선 때까지 그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저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사실은 여론에 그게 터질 때마다 깊숙이 팍팍 박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85, 그러니까 80이 넘어가는 순간 사실 어떤 나머지 이야기들이 더 세게 부닥쳐도 바뀌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전문가 중에서는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뭐 과학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걸 볼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 괴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10리터를 물론 마시는 사람도 없고 그걸 바닷물에 희석시키면 더더구나 먹을 사람은 없는데 그 10리터 바닷물을 왜 먹겠습니까? 다 그냥 그 바닷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먹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괴담이라고 하기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납이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걸 밝히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또 하나 라듐으로 막 음료수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걸 증명하는데도 한 100년, 200년 막 이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도 막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도 그거는 이제 맞아요. 논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뭐 인정하는 맞아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방류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유효하다라는 거를 할 정도까지 방류를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숫자 말씀하셨으니까 80몇 % 반대가 엄청난 숫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이건 국민 100%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곳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구박쇼 했을 때 제가 데이터 그 다 같이 계셨었네 그때 두 개 데이터를 같은 회사에서 조사했는데 나란히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반대하지 않는다가 20몇 %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뭘 물어봤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은 수산물 섭취를 줄일 것입니까? 아니면 늘릴 것입니까? 변함 없을 것입니까? 그게 환경연합에서 했던. 근데 20몇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은 수산물 섭취를 늘릴 거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답을 한 거냐면은 대한민국의 극단값.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 중에서 극우가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놓고 보면은 국민 100%가 반대한다고 우리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김봉신의 간단한 여론 브리핑, 이슈 브리핑이었네요. 오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굉장히 날카로운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각성해라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글로벌하게 지금 반대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이제 국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관계자들 이걸 듣고 계시면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민주연구원의 전략자문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제가 원장님한테 꼭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